다시 피어나는 삶.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다. 35년간 다니던 전자제품 제조사에서 대리에서 이사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로감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6달 뒤면 정년 퇴직이다. 문을 열자 코끝이 찡했다. 따뜻한 밥 냄새는커녕 주방엔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텅 빈 식탁을 보며 아내를 불렀다. 여보, 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내 혜진이 팔짱을 낀 채 나를 쳐다봤다. 이제 밥 안 할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말은 처음이었다. 뭐라고? 혜진은 단호하게 다시 말했다. 당신 밥 차리는 거 이제 지쳤어. 앞으로 각자 알아서 해. 가슴이 답답해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왔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 기대하는 게 큰 욕심인가?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나보고 퇴근하고도 밥을 해먹으라는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훈 씨, 나도 지쳤어. 32년 동안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난주엔 설거지하다 그릇 깨졌다고 왜 잔소리했어? 당신도 이제 좀 해봐. 나만 집안일 하는 거 그만하고 싶어. 그제야 지난 몇 주간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 떠올랐다. 특히 내가 설거지에 대해 투덜거린 주말 이후로 더 심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럼 앞으로 각자 벌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자.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5세의 아내가 갑자기 밥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될까? 1점. 갈등의 시작나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32년 함께 살면서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다. 이제부터 각자 벌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자. 공평하게. 혜진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갑자기 돈을 벌라고? 난 대학도 못 나왔어. 결혼하고 지민이 낳느라 지민이는 우리 딸로 부산에서 대학원생으로 지낸다. 혜진은 지민이를 낳고 전업주부를 택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35년 일했어. 당신은 집에서 가사만 했지만 나는 돈 벌며 가정도 책임졌다고. 나도 지쳤어. 정년 후엔 당신만 바라볼 수 없잖아. 당신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혜진의 눈에 상처가 비쳤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6달 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전자제품 제조사 품질관리부에서 35년을 보냈지만 퇴직금과 연금만으론 노후가 불안했다. 혜진이 말했다. 당신 고생한 거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힘들어.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매일 청소, 빨래, 밥하고 몸은 아프고 지민이 대학 보낸 뒤론 허전해. 나도 그만하고 싶어. 나는 울컥했다. 나도 힘들었다고. 밖에서 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매일 아침 6시에 나가 저녁 10시까지 일하면서 불평 안 했잖아. 서로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혜진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 당신 돈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 맞아. 하지만 난 편하게 산 적 없어. 애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나? 그때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깊은 한숨을 쉬며 받았다.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다고 했지만 지민이는 눈치가 빨랐다. 엄마랑 싸웠어. 요즘 엄마 카톡 답장도 느리던데. 무슨 일 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너무 화내지 마. 엄마,
요즘 우울해 보여. 친구분들은 취미 생활하거나 일 시작했는데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 전화를 끊고 혜진을 바라봤다.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민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혜진이 우울했다는 것. 친구들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나는 그런 걸 몰랐다. 혜진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떡할 거야? 진짜로 각자 돈 벌고 집안일 나누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나만 책임지는 삶은 그만할 거야. 당신도 생활비 내고 집안일 반반씩 하자.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나보고 지금 돈을 벌라고? 평생 살림만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퇴직하면 퇴직금과 연금 받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론 부족해. 요즘 물가 봐.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야지. 나 혼자 책임지라고? 나는 곧 은퇴해. 당신도 책임져야지. 혜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나도 갑자기 바뀌긴 힘들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마트 계산원이라도 하라는 거야? 속이 답답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늦은 밤 돌아와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 나도 묻자.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만 힘들다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떻겠어? 혜진은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아무 말도 못했다. 내 친구 은주는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서 꽃집에서 일해. 미경이는 바리스타 배워 카페에서 파트타임하고 나만 집에 묶여 있어. 혜진의 속마음이 들렸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느낀 박탈감, 억눌린 욕구. 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긴 침묵에 빠졌다. 2점. 냉전과 변화의 씨앗.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다. 예전엔 집에 오면 차려져 있던 저녁상이 텅 빈 식탁으로 바뀌었다.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도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적응됐다. 혜진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불안도 느꼈을 것이다. 그날 저녁 혜진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말을 걸었다. 태훈 씨, 지민이한테 전화 왔었어. 응. 며칠 전에. 왜? 지민이가 내가 우울해 보인다고 걱정하더라. 당신한테도 그런 말했지?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응. 당신이 우울해 보인다고 했어. 혜진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은준의 남편도 퇴직했어. 지금 둘이 꽃집 운영해. 당신 말대로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놀랐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였다. 진짜로 일할 생각이야? 혜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화났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더라. 정년 후에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싸우겠지. 지민이 말대로 새로운 걸 시작해야겠어. 평생 전업주부였던 혜진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어떤 일부터 해볼 생각이야? 마땅한 일이 떠오르진 않지만 요즘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사람도 많다던데. 은주가 알바 앱으로 일자리 찾았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찾아보자.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내가 도울게.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나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주말에 지민이 올 거래. 셋이 의논해보자. 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려 했다. 3점. 가족의 조언과 첫걸음. 주말 지민이가 집에 왔다. 대학원생답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의 상태를 살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지민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혜진이 말했다. 지민아, 엄마가 일을 해볼까 해. 지민이는 놀란 듯 혜진을 바라봤다. 엄마가? 갑자기? 나는 설명했다. 아빠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역할 좀 바꿔보려고. 지민이는 활짝 웃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교수님이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내 친구 엄마는 50대의 플로리스트 배워 꽃집에서 일해요. 엄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은 망설였다. 엄마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지민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만든 화분 장식. 친구들 다 예쁘다고 했잖아. 꽃꽂이 어때? 혜진은 관심을 보였다. 꽃꽂이. 그런데 내가 어디서? 지민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여기 동네에 플로리스트 학원이 있어요. 중년을 이해한 과정도 있대. 시간제로 꽃집에서 일할 수도 있대요. 혜진은 진짜 관심을 보였다. 나는 지민이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다음 날, 지민이가 학교로 돌아가고 혜진은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다. 첫 수업 후,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어땠어? 내가 물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비슷한 또래 주부들도 많더라. 다들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야. 나는 웃었다. 잘 됐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 혜진은 망설이며 말했다. 근데 학원비가 부담돼. 한 달에 45만 원이야. 재료비 포함해서. 정년을 앞둔 상황에서 지출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혜진을 응원하고 싶었다. 괜찮아. 당신 미래를 위한 투자야. 혜진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정말 고마워. 그녀의 표정에서 생기를 발견했다. 그동안 혜진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깨달았다. 4점 변화의 열매. 혜진이 학원에 다닌 지 한 달. 얼굴에 활기가 넘쳤다. 어느 날 저녁, 플라워 박스를 들고 왔다. 오늘 학원에서 만든 거야. 어때? 세련된 작품에 놀랐다. 대단한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 줄 몰랐네. 혜진은 수줍게 웃었다. 서툴지만, 어때? 정말 예쁘네? 당신 재능이 있었구나. 혜진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동안 그녀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한 적이 드물었다. 선생님이 내 색감 조합이 좋대. 섬세하다고. 혜진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다음 주엔 웨딩 플라워 과정 시작해. 나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요즘 집안일 하면서 느끼는데 당신 고생 많았더라. 빨래, 청소, 간단한 요리를 하며 집안일의 고됨을 알게 됐다. 혜진은 웃었다. 이제야 알아. 집안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생각하지.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혜진이 말을 꺼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학원 선생님이 지인이 운영하는 플라워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구한대. 오전에만 일하는 거야. 해볼까 해. 나는 놀랐다. 벌써 준비됐어? 혜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툴지만 도전해보고 싶어.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잖아. 집안일만 하던 혜진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응원할게.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침은 당신이 차려야 할지도? 당연하지. 서로 도우면서 살자. 5점 새로운 시작. 혜진이 플라워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 아침 일찍 준비하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카페 일 어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다. 혜진은 메이크업을 하며 대답했다. 재미있어. 처음엔 실수 많았는데 요즘은 나아졌어. 손님들이 내 꽃다발 사갈 때 뿌듯해. 혜진의 모습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생기가 돌았다. 사장님이 내 실력이 늘었다고. 다음 달부터
웨딩 플라워 맡겨보래. 정말 빨리 인정받았네. 축하해. 혜진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첫 월급 받았어. 혜진이 봉투를 건넸다. 50만 원이야. 많진 않지만 나는 놀랐다. 혜진이 번 첫 돈이었다. 대단하다. 진짜 직장인이네. 혜진은 수줍게 웃었다. 월급 받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있어. 우리 외식할까? 32년 동안 혜진이 내가 쏜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다. 좋아. 근데 비싼 데는 안 돼. 우리는 웃었다. 혜진이 번 돈으로 동네 한정식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의미는 특별했다. 혜진이 말했다. 처음에 당신이 각자 벌고 집안일 나누자고 했을 때 화났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 정말. 힘들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분이고. 나는 혜진의 변화에 감탄했다. 나도 화나서 한 말이지만 당신 고생 깨달았어. 퇴직 후 우리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로 이해하게 된 거네. 6점 함께 꾸는 꿈. 혜진의 카페 일은 안정됐다. 주말 아르바이트에서 웨딩 플라워를 맡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녀의 플라워 아치가 카페의 시그니처가 됐다. 오늘 결혼식 장식했는데 신부가 내 아치 보고 울더라. 혜진은 눈이 반짝였다. 나도 변했다. 퇴직 2달 전 회사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바빴지만 집에선 집안일을 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혜진이 웃었다. 당신 요리 실력 늘었네. 당신보다 멀었지. 근데 집안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혜진은 웃었다. 이제야 알았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혜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퇴직하면 뭐 할 거야? 35년 한 회사에서 일한 일상이 사라진다는 건 두려웠다. 모르겠어. 재취업도 쉽지 않을 테고. 좀 쉬면서 생각해볼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카페 사장님이 제안했어. 동네의 플라워 카페 오픈하려는 분이 파트너 구한대. 내가 플라워 디자인, 당신이 운영 맡으면 어때? 카페 사업 우리가? 무작정은 아니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자는 거지. 당신 품질 관리 전문가잖아. 퇴직 후 삶이 답답했는데 새로운 기회로 느껴졌다. 만나보는 건 괜찮겠네.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혜진은 밝아졌다. 정말. 당신도 관심 있어. 함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7점 도전과 위기. 혜진이 소개한 사업자 이수진 씨를 만났다. 40대 중반, 대기업 브랜드 매니저 출신이었다. 꽃과 디저트를 중심으로 한 공간이에요. 중장년층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설명에 흥미를 느꼈다. 혜진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저는 친환경 소재로 꼿꼿이 연구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수진 씨는 감탄했다. 김혜진 씨, 우리 컨셉과 딱 맞아요. 미팅 후 투자금 60%를 이수진 씨가, 40%를 우리가 부담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혜진과 대화했다. 괜찮아 보여? 사람은 괜찮고 계획도 탄탄해. 하지만 우리가 내야 할 6천만 원이 부담스러워.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다. 위험, 부담이 있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 카페 일 어때요? 솔직히 털어놨다. 지민이는 말했다. 큰 투자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조사해보세요. 다음 주말에 계획서 검토해볼게요. 다음 주말, 지민이가 계획서를 분석했다. 위치 좋고 경쟁업체 분석도 잘 됐어요. 초기 운영자금은 감안해야 해요. 해볼 만할까? 혜진이 물었다. 위험은 있지만 두 분이 함께 하니까 의미 있을 거예요. 퇴직금 일부만 투자하세요.
나는 결심했다. 도전해보자. 당신과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니 상상도 못했어. 8점 퇴직과 새로운 챕터 퇴직일. 35년 회사를 떠나는 날 감정이 밀려왔다. 동료들의 송별회에서 눈물이 났다. 집에 돌아와 퇴직 선물 만년필을 보며 혜진에게 말했다. 정말 은퇴했네. 혜진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어. 가슴이 뭉클했다. 출근 안 해도 된다니 허전하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새로운 일 시작할 거잖아. 플라워, 카페, 블룸 어게인을 준비했다. 퇴직금 중 4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다. 카페 이름은 다시 피어난다는 의미였다. 오픈 준비는 힘들었다. 인테리어, 메뉴 개발, 허가까지 바빴다. 이 벽지 어때? 혜진이 물었다. 따뜻한 색이 좋아. 중장년층이 편안함을 원할 거야. 혜진은 내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반자로 일했다. 지민이가 방학 때 와서 도왔다. 요즘 SNS 마케팅 중요해요. 제가 인스타 계정 만들게요. 지민이는 인테리어와 혜진의 플라워, 작품 사진을 올렸다. 오픈 준비 중인 플라워, 카페라며 9점, 위기와 성장 오픈 일주일 전. 주방 설비 문제로 허가가 지연됐다. 광고도 했는데 어떡하지? 혜진이 걱정했다. 내가 구청에 가볼게. 규제 문제 많이 다뤄봤으니까. 구청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했다. 역시 우리 남편이야. 혜진이 놀라워했다. 퇴직했어도 실력은 안 퇴직했지. 위기를 극복하며 유대감이 깊어졌다. 혜진이 말했다. 내가 밥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화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전환점이었어. 나도 화나서 한 말이지만 좋은 계기가 됐네.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무기력했을 거야. 10점 안정과 새로운 삶 블룸 어게인은 3달 만에 안정됐다. 혜진의 플라워, 장식과 디저트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꽃값 상승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 원가가 문제네. 대체 재료로 방법 없을까? 혜진은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위기가 새 작품의 계기가 됐네. 나는 경영을 배우며 시각이 넓어졌다. 직원 교육, 체계적으로 해야겠어. 혜진은 동의했다. 주방 직원 플라워, 퀄리티, 관리 교육 강화할게. 6달 뒤.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다. 이대로면 1년 안에 투자금 다 회수할 거야. 혜진은 신중했다. 방심은 금물이야. 카페가 안정되며 여유가 생겼다. 격주로 휴식을 취하며 데이트했다. 다음 휴일엔 한강 어때? 혜진이 제안했다. 좋지. 자전거 타고 바람 쐬자. 한강에서 혜진이 말했다. 우리가 많이 변했지. 정말 그래. 싸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1점 1주년과 가족 카페 1주년. 현수막을 걸고 미니 플라워 키트를 선물했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줬다. 저녁, 지민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축하해요. 두 분 대단했어요. 지민이가 혜진을 안았다. 그녀는 우리를 사업가로 존중했다. 식사 중 지민이가 말했다. 저도 졸업하면 창업하고 싶어요. 두 분처럼. 정말 두 분이 도전하는 모습 보고 용기 생겼어요. 혜진은 감동하며 지민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너한테 배우는 것 같아. 12점. 더 넓은 미래 블룸 어게인은 2호점을 오픈했다. 혜진의 저당 디저트와 플라워, 장식은 실버 세대에게 호평받았다. 우리는 주 3일 출근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이번 주말 제주도 어때? 혜진이 제안했다. 좋지. 봄 제주도가 예쁘대. 제주도에서 바다를 거닐며 혜진이 말했다. 내가 밥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두려웠어. 근데 그게 전환점이 됐네. 나는 손을 잡았다. 화났었지만
그게 우리를 동반자로 만들었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투닥거렸지만 대화로 풀었다. 해변에서 석양을 보며 손을 잡았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서로를 이해한 건 처음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도전하자.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인생은 이제 막 중반이야. 석양처럼 우리의 인생도 깊은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동반자로 거듭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